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죠.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도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유망주였던 하나금융주주 또 기아가 목표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두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주로 이 콘택트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 건설, 자동차, 자, 이쪽을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올 하반기가 접어들게 되면 자, 내년 경기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붙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호재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금리에 민감한 이 성장 기술주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덩치 큰 성장 기술주들의 수급이 이런 콘택트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는 금융이나 건설, 자동차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올 하반기는 아마 주도주가 이쪽이 될 것 같다. 이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카지노 또 면세점을 포함해서 이 콘택트주들이 지금 시장을 아주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금융주와 건설주, 뭐 건설주도 아주 화려했던 것 같고요. 이 금융주나 자동차가 아직 본 시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기업은 이제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아였는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6월 FMC를 앞두고 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다가 또 내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이런 성장 기술주들의 수급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주다라는 관점에서 하나금융지주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아직도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6월 한 달,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권에서 한 20-2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좀 더 끌고 나가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기아차인데요. 이제 이름이 이제 기아로 바뀌었죠. 자, 기아는 2분기 어닝 쇼크 날 거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다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쇼크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내년도 순이익이 한 4조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한 10배인 40조는 가져야 되는 분위기인데 아직 뭐 40조에는 터무니없이 미달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 쪽으로도 한번 순환매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최근의 흐름이 특히 지난주부터 흐름이 기아도 아주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는 기관들 매수가 좀 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최근에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특히 6월 한 달과 하반기 좀 길게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을 좀 펼쳐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주주 기아 최근에 정말 선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요? 네, 자 오늘도 뭐 같은 이 자동차 하나, 금융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종목들은 말씀드렸던 이 콘택트 관련주나 특히 건설주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콘택트 관련주, 뭐 카지노나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나 또 뭐 삼성 엔지니어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이 시간에 소개드렸던 이 건설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단계적으로 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금융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요즘 이제 금융 자동차를 하반기를 좀 주목하자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기술주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성장 기술주들의 수급이 이동할 만한 좀 대안이 사실 등치되는 업종이 우리가 이 금융주하고 이 자동차 정도 빼고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금융 자동차가 꽤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올 하반기는 주도주를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6월 한 달도 관심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반기 내내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금융주 내에서 신한지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이 시중은행 하게 되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지방은행은 이제 DGB금융이나 뭐 BNK금융지주 같은 이런 지주사들이 있는데, 자, 이들 금융지주사들이 지금 다 두들겨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PBR이 0.5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고요. 자, PER은 즉 내년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지금 아직도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들 기업들이 올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년 금리 인상 관련 얘기가 하반기 내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 민감한 성장 기술주들은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조금씩 줄여서 좀 옮겨 타줘야 되는데, 가장 옮겨 타기 쉬운 게 사실 경기 방어주거든요. 이 KT를 포함한 이 통신주라든가 이런 방어적인 종목들인데, 이들 기업들 숫자가 많지도 않고요. 이들 기업들을 소화할 만한 또 덩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지금 찾을 수 있는 쪽이 금융주가 아닌가 싶고요. 이 금융주는 어느 정도 덩치도 됩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PBR, 저퍼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지금 사는데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내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꿈틀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올 거고, 또 내년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거고, 또 내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적정 주가를 상향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금융주가 좀 무겁지만 여전히 관심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정 순이익이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금융주들은 좀 할인 거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곱하기 6배만 해도 4, 6, 24, 24조 원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는 기업인데 아직 20조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신한지주 관심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현대차 얘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기아가 간다면 뭐 현대차가 못 갈 이유도 없겠죠. 이 현대차 기아차는 저는 뭐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지난해 좀 많이 올랐다가 올해 연초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한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특히 최근 한 달 전부터 기관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사들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든 2차 전지든 조금 성장 기술주 쪽을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부분을, 이걸 뭐 일부는 금융주로 돈이 이동하겠습니다만은 일부는 좀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기관들은 어차피 매일 사고 있었고요.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들도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 좀 시세를 세게 붙이다가 10시 30분 이후로 이제 일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다시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 내내 특히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정도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기관들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처럼 뭐 외국인들도 함께 합류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든지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 7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가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은 최근에 생산 차질 때문에 어닝 쇼크 날 거다, 이러면 2분기 실적 발표 보고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를 선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출된 악재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현대차도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 실적 대비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자동차 쪽은 과거는 성숙 단계에 있는 한계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요즘은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성장주로 좀 저평가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할증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PER 한 10배 정도는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뭐 PER 10배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한 6조 정도 순이익 나오니까 한 60조는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직 40조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금융주 하나, 자동차 하나, 오늘은 신한지주와 현대차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감이 있지만 또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신한지주 함께 소개해 주셨고, 요즘에 자동차 업종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아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차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문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좀 6월 FOMC까지는 이런 답답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박용호 고수께서는 그런 시장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뭐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 비판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얘기들이 싹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좋아진 게 뭐냐면은 백신의 공급이 눈에 보이게 확실한 증거로 보이게끔 확인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접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 정도라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서 전 국민 한 30% 정도는 접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또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냐면은 역시 백신 소비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심리를 해주는 이러한 여행이나 이러한 소비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뭐 오늘도 많이 올랐고 다들 알고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 뭐 포터블 기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휴대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도 밖에 나가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고장나지 않으면 잘 안 바꿨는데 예. 이제 밖에 나가게 된다면 휴대폰을 자주 다른 사람들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회사에서 올해 그 삼성전자도 예상보다도 그 판매가 좀 저조했던 이유는 네. 휴대폰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에다가 가장 키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카메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부품주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카메라는 왕눈이 카메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폴디드 줌 아마 이게 그 채택이 되면서 카메라의 새로운 신수요를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카메라보다는 카메라 그 모듈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요즘에 예전에는 뭐 싱글 카메라,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인데 요즘은 뭐 쿼드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쿼드가 대세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 인식은 계속 될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폴리드 줌이나 이런 망원이나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 그동안의 시장에서 많이 외면이 됐는데 네. 올라간 거를 쫓아갈 거냐 앞으로 좋아질 거를 보느냐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카메라 그 휴대폰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카메라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네.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은 다른 카메라 모듈 회사하고 조금 좀 다르죠. 뭐냐면 이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 생각하는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의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에 맞아요. 납품하고 있고요. 네.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그 IR 필터라든지 이런 그 감각 필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 점유율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폴리드 줌을 채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폴리드 줌을 채택을 할 때 과연 LG 이노텍에서 할 거냐 전기에서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 그 폴리드 줌에 사용하는 프리즘 모듈은 사실 그 옵트론텍 이외에는 지금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드 줌과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이 많아지면서 이 회사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애플이 폴리드 줌을 채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삼성에서 웬만하면은 폴리드를 모든 거 범용 카메라까지 채택을 한다면 이 회사 실적은 올해 2021년도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지만은 앞으로 기대치가 있는 종목 옵트론텍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반등하면은 일단은 11,000원 부근 여기에서 그 한 20%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7,500원 정도 이전에 저점인데 시장이 어려워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나 앞으로 좋아질 거 소비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옵트론텍은 하락보다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투자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또 휴대폰 바꾸면 휴대폰 자랑해야 이제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해야 됩니다. 네, 휴대폰은 또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옵트론텍을 관심 들어 주셨고요. 안지재 연구원님은 이제 오늘 또 처음으로 종목 소개해 주신 건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건설업종 건설. 네. 중에서도 좀 코오롱 글로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상사 연결 자회사까지 모두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가가 5월에
8.5% 정도 하락을 해서 건설업 중에서도 5월에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 좀 이번에 6월에 이제 건설업 좀 같이 가고 있는데도 오늘 한 2% 정도 오르는 거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올해 ROE가 22.2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 ROE로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오롱 글로벌 목표가는 어떻게 주실까요? 네. 28,000원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오롱 글로벌 정말 차트를 보니까 5월 달에 계속 오르지 못했네요. 네. 그래도 오늘 건설업종의 동반 상승과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타 종목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코오롱 글로벌 ROE도 탄탄하다고 하니까 또 유망주로 함께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수요일 마감 함께 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